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31분. 나는 군용차 페달을 밟았습니다. 판문점 800m. 탕.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탕탕탕탕. 40발의 총알이 날아왔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뛰었어요. 50m 앞 군사분계선. 80cm 높이의 콘크리트 턱만 넘으면 자유. 탕. 등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탕. 또. 6발. 몸을 관통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어올랐죠. 손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넘었어요. 선을.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외쳤습니다. 피를 토하며. 이것은 3분간의 질주, 40발의 총성, 그리고 한 사람의 자유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초 나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병이었습니다. JSA.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예만 선발되는 자리였죠. 키 180cm 이상, 용모 단정, 출신 성분 완벽. 나, 오정성은 그 모든 조건을 통과한 24살 상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세면 5분, 침구 정리 3분, 조회 10분. 모든 것이 초 단위로 통제되었죠. 아침 식사는 옥수수밥에 배추된장국.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보다는 나았어요. 여기는 특별했으니까요. 오전 8시 판문각으로 근무 교대를 나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딱 100m 떨어진 곳. 푸른색 건물이 우리 측, 그 너머 은색 건물이 남측이었습니다. 겨우 80cm 높이의 콘크리트 턱 하나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죠. 근무 중에는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남측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고개는 정면, 시선은 15도 아래. 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2층 초소에서 남쪽 자유의 집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우릴 봤을 겁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그들은 가끔 웃었습니다. 서로 말도 했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 보고되고 말하면 감시당했으니까요. 저녁 6시 정치학습 시간이었습니다. 탈영자는 3대가 멸족당한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굶주림과 범죄가 판치는 지옥이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밤 10시 소등.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0cm. 그 선만 넘으면 자유일까? 아니면 정말 지옥일까? 잠들기 전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나는 판문각 2층 초소에서 감시 근무 중이었죠.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찰하는 게 임무였어요. 적의 동태를 파악하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남측 병사 한 명이 자유의 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키는 나랑 비슷했고 나이도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망원경 배율을 올렸죠. 그 순간 그가 이쪽을 봤습니다. 정확히 내 망원경을 향해.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3초였을까요? 아니면 5초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자연스럽게, 적대감 없이.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이라니. 우리는 적인데, 증오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뒤척였죠. 새벽 2시쯤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무반 동료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 밑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1년 전 중국 상인에게서 몰래 산 물건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수용 소행이죠.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궁금했습니다. 남쪽은 정말 어떤 곳일까?
이어폰을 꽂고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KBS 라디오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 단어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아나운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실업률, 국회 소식.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12도. 날씨. 그냥 날씨를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날씨는 김정은 동지의 은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날씨였어요. 새벽 3시 방송이 끝났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11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아침 조회 후 나는 작전실 벽에 붙은 근무조 편성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GPO 초소 오정성 단독 근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거다. GPO는 판문점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초소였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겨우 50m.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차량 보관소가 있었죠. GAG-69 소련제 군용차. 열쇠는 항상 시동장치에 꽂혀 있었어요.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나는 식당에 앉아 옥수수밥을 떴습니다. 평소엔 빨리 먹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씹었어요.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김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야, 오늘 단독이네? 심심하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에게 뭐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오후 2시 45분 나는 무기고로 갔습니다. AK 소총을 받았어요. 탄창 30발. 손이 떨렸습니다. 무기계원이 물었죠. 몸 안 좋아? 아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초소로 가는 길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평양 형제산 구역 15층 아파트. 혼자 사시는 어머니. 어머니 미안합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불효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오후 2시 55분 GPO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근무자가 인계를 했어요. 별일 없다. 조심해. 네. 그가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죠. 총을 들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했어요. 30발.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 실탄이 약실에 장전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시간이다. 오후 3시 31분 나는 차량 보관소로 뛰었습니다. GAG-69가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키가 꽂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키를 돌렸어요. 부르릉. 엔진이 걸렸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어요. 판문점 진입로 800m. 시속 80km.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앞만 봤어요. 군사분계선. 그 선만 넘으면 30초 후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춰라. 차를 세워. 초소 병사들이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밟았죠. 탕.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탕탕탕. 연속 사격. 차체에 총알이 박혔어요.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배신자를 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탕탕탕탕. 사방에서 총성. 옆 창문이 깨졌어요. 왼팔에 뜨거운 느낌.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0m 남았습니다. 150m. 100m. 앞에 배수로가 보였어요.
피했어야 했는데 핸들이 꺾였습니다. 쾅! 차가 배수로에 박혔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죠. 달렸습니다. 50m. 군사분계선이 보였어요. 80cm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싸, 싸, 탕탕탕탕탕. 총성이 귀를 찢었어요. 옆으로 흙이 튀었습니다. 30m, 20m. 그때였습니다. 등에 뭔가 박혔어요. 뜨거웠습니다. 타는 것 같았죠.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10m, 5m. 선이 보였습니다. 탕, 또 등에, 탕, 옆구리에, 육발,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80cm 턱 앞. 나는 뛰어올랐습니다. 손으로 턱을 짚었어요. 몸을 끌어올렸죠. 넘었습니다. 선을, 쿵. 남쪽 땅에 쓰러졌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가 입으로 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하지만 웃었어요. 나는 넘었다. 선을.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끌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구출할게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남측 병사. 구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피가 계속 나왔습니다. 입에서도 등에서도 옆구리에서도. 땅이 붉게 물들었죠. 출혈이 심합니다. 빨리. 누군가 소리쳤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들것에 실렸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 수혈 준비. 의무병이 외쳤죠.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 자유의 하늘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울고 있는 건지 피가 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환자 의식 저하. 심박수 60, 50.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어둠이 왔습니다. 천천히, 차갑게. 죽는 건가? 나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인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눈부셨어요.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지? 여기는 아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수술 끝났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육발 맞았어요. 간, 위, 대장 관통. 수술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그동안 나는 죽어 있었던 거죠. 살 확률 10%였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뭔가 보여줬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흰 벌레들이 꿈틀거렸어요. 기생충이에요. 배 속에서 27마리 나왔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 그곳의 현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도시, 남쪽, 자유. 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계속 살게 해주세요.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11월 25일 토요일 열이틀 만에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웃으며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녀가 물을 떠다 줬죠. 물을 마셨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북한 물은 항상 흙냄새가 났는데 이 물은 달았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겨우 물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이에요. 안전해요.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울어도 돼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의사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죽 드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흰 그릇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쌀죽이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고소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맛있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후 2시 TV를 켜줬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판문점 귀순 북한군 병사 의식 회복.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내 사진이 나왔어요. 흐릿한 영상. 헬기에 실려가는 장면. 전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나를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한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죠. 평범한 풍경. 하지만 내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저녁 6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입니다. 그가 무언가 건넸어요. 깃발이었습니다. 태극기. 빨강, 파랑, 검정, 하양. 나는 깃발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국민. 나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살았구나. 정말로. 2017년 12월 15일 나는 퇴원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이었어요.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무거웠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12주 과정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국어, 법, 문화를 배우실 거예요.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같은 말인데 달랐습니다. 억양이, 표현이.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선생님이 고쳐줬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처음 만졌어요. 클릭.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을 켰죠. 검색창에 판문점을 쳤습니다. 수천 개 기사가 나왔어요. 내 이야기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배우고 먹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하지만 밤이 문제였어요. 밤 11시 소등 시간.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왔습니다. 탕탕탕. 총성. 깨진 유리창. 비. 달리는 내 모습. 넘어지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새벽 2시 30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상담실로 갔습니다. 악몽을 꿉니다. 나는 말했어요. 매일 밤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정상 같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살아남았잖아요. 용감. 나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일주일 후 편지가 왔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한 소식이었어요. 북한 가족.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뜯었죠. 오정성 집안 연좌제 적용. 평양 추방.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살아계실까? 편지를 구겨쥐었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총성이 아니라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정성아, 왜 그랬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2018년 2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3개월 과정. 축하합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정착 지원금 통장도 받았습니다. 새 출발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서울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웃고 자유로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무서웠습니다. 혼자, 자유.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죠. 2024년 11월 13일 7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학생 100여 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강의였죠.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7년 전 오늘 나는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40발의 총성과 6발의 총상. 그게 제 자유의 대가였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두고 온 것?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솔직히 대답했죠. 하지만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도 할머니가 실향민이세요. 북한에 가족이 계시대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증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일어나니까요. 그녀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오후 3시 나는 통일부 초청으로 판문점에 갔습니다. 민간인 자격으로. 7년 만의 방문이었어요. 자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저 너머가 북쪽이었죠.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80cm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턱. 7년 전 나는 저걸 넘었어요. 피를 흘리며 살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선을 만졌죠. 감사합니다. 속삭였습니다. 살게 해주셔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7년 전 사진. 유일한 사진이었죠.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사진에 말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언젠가 꼭 만나요. 꼭.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빠, 내일 저녁 같이 밥 먹어요. 친구들이 오빠 만나고 싶대요.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 동생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그래, 먹자.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엔 악몽이 왔었죠. 하지만 요즘엔 덜했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무엇보다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2017년 11월 13일 나는 선택했습니다. 3분의 질주, 40발의 총성, 6발의 총상.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증언자입니다. 자유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